저는 올해로 결혼 4년차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는 32살의 여자입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 부부의 첫 아이를 낳고 지금은 육아휴직 상태로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를 보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직 몸도 다 안 풀렸고 요즘 육아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머리 아픈 일까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끙끙거리다가 다행히 주변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보려고요. 정말 결혼까지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오늘 다 털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2년차부터 정말 아이를 기다렸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 스케줄 때문에 1년 정도 뒤에 아이를 가질 수 있었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우리 부부 둘 다 남들처럼 억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들 중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실 만큼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다만 남편과 저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공통점은 둘 다 아이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신체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었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업무를 대체해줄 사람이 없어서 1년 정도는 아이 가질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늦어지겠다 싶어서 회사에서 뭐라고 하던 말던 아이를 가졌고 지금은 다행히 후임자가 들어와서 인수인계를 하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 부부 형편이 아이를 키우고 살기에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꼭 좋은 아파트나 모든 걸 다 갖춰놓은 환경에서만 아이를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가진 건 많이 없는 부모지만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많이 주고 키울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양가 모두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서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은 아예 못 받았어요. 요즘에 TV 보고 있으면 결혼할 때 시댁에서 서울에 아파트를 사주시고 그 보답으로 여자 쪽에서는 남편에게 외제차도 한 대 뽑아준다는데 진짜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댁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시아버님은 몇 년 전 공장에서 은퇴하시고 그 뒤로는 정해진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생활비를 벌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마트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중이고 두 분 모두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시면서 특히 어머님이 밖에서 사고치고 다닌 적이 있어서 시부모님 사이가 별로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친정은 오히려 시댁보다 더 안 좋으면 안 좋았지 뭐라 할 처지는 아니에요. 그나마 제가 집안에서 외동이라 형제들 신경 쓸 필요는 없었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저는 그 뒤로 아빠 밑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이혼한 뒤로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소식도 못 듣고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습니다. 아빠는 재혼 안 하시고 혼자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그 부분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능력이 있거나 성실한 분이라고는 도저히 말을 못하겠네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용돈 같은 건 받아본 적도 없었고 집에서 엄마 대신 밥하고 빨래하고 살림까지 도맡아서 해야 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친구들 다 가는 대학은 꿈도 꿔본 적 없고 바로 취업해서 일을 하고 아빠에게 월급의 반을 생활비로 가져다 드렸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돈을 가져다 드리면서 저는 저대로 열심히 돈을 모았고 2천만 원 들고 따로 독립해서 지금까지 명절에는 한 번씩 겨우 얼굴 보고 사는 사이입니다. 남편에게는 3살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만나던 여자친구와 속도 위반으로 아이가 생겨버려서 작년 봄에 급하게 결혼했어요. 당연히 저희 결혼할 때처럼 집안 도움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시동생은 모아둔 돈도 없어서 약간 큰 원룸을 월세로 얻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과 저는 그나마 예전부터 회사 생활을 오래 했었고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방 2개 있는 빌라에서 전세로라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시동생은 물론이고 동서조차 신용카드도 만들지 못할 정도로 이렇다 할 직장을 다니지 않았어요. 당연히 신혼부부 대출 같은 것도 받을 수 없어서 500에 40짜리 월세에서 시작했지만 그래도 아직 젊은 두 사람이니까 아이 낳은 뒤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살면 잘 풀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집들이를 한다고 해서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살림살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좀 그렇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산모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집들이 선물로 사서 보내줬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시동생이 결혼한 뒤로는 공장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자식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조금은 느끼는 것 같았어요. 시동생과 동서는 술 마시다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동서가 술 마시는 걸 정말 좋아했고 아직 나이도 20대 중반으로 어리기 때문에 노는 걸 절제하지 못하더라고요. 임신했을 때도 정말 술 마시는 걸 참기 힘들어했고 아이 낳고 몸도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 달도 안 되어 밤에 놀러 나가곤 했었습니다.
육아는 애초에 관심도 없었는지 아직 한참 엄마 보살핌이 필요한 갓난아이까지 내팽개치고 밖에 나가서 새벽까지 술 마시고 놀다가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시동생이랑 엄청 많이 다투었고 좀 불안불안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아이를 혼자 놔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자기는 아는 것이 없다고만 이야기해요. 시동생이 공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언제부터 아이를 방치했는지 불도 꺼진 방에 오는 아이 혼자 놔두고 동서는 짐 챙겨서 나가버렸다 하더라고요. 동서의 부모들도 행방을 모르고 핸드폰은 꺼져 있고 연락도 되질 않았어요. 겨우겨우 일주일 만에 전화가 오더니 이혼하자고 아이도 못 키우니 알아서 하랍니다. 졸지에 동서의 아이는 시댁에서 어머님이 대신 봐주고 있었고 저는 한참 늦게 남편을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전해 듣고 너무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시댁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더니 그때 어머님이 하신다는 소리가 너는 딸 낳아서 조금 걱정했는데 그래도 걔가 아들 낳고 가서 그나마 다행이지 뭐니. 하면서 속 터지는 소리나 하고 계셨어요. 전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희 시부모님은 생각이 짧은 분들이고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들고 사람이 필요한지 생각도 못하고 계셨어요. 저도 결혼 생활 시작하자마자 시부모님 두 분이 번갈아가며 아이 빨리 낳으라고 성하셨고 결혼할 때 한 푼 보태준 것 없으셨어도 저한테 집안대를 이으라며 큰소리 뻥뻥 치셨어요. 여유라곤 하나도 없이 남편이랑 맞벌이하며 겨우겨우 살고 있었지만 그런 저희 사정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던 분들이죠. 애는 지가 먹을 건 달고 태어나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해. 일단 낳기나 해. 내가 다 키워줄 테니까. 요즘 애들이 먹을 거 못 먹고 굶길까봐 그거 무서워서 못 낳습니까? 당장 애 낳으면 부모 중 하나가 옆에서 붙어 있어야 하고 그만큼 벌이가 줄어드니까 저축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도저히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생계 때문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애를 봐주긴 뭘 봐줍니까? 애 봐달라고 맡겨놓으면 당장 저희한테 생활비 달라고 하실 분들이세요. 저나 남편이나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한으로 남아서 내 자식만큼은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저희는 그렇게 상황이 좋진 않아요. 맞벌이를 하고 있었다지만 제가 육아휴직 한 뒤로 수입이 반토막이 되었고 신혼집 전세 구하면서 받은 대출금까지 갚고 나면 생활비가 정말 팍팍합니다. 그나마 저는 대학이라도 안 가서 다행이지. 남편은 4년 동안 대학 다니면서 받은 학자금 대출까지 아직 갚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와중에도 지금까지 저축도 하면서 잘 살고 있었고 우리도 없이 살지만 더 힘들게 사는 시동생 부부한테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저희가 반 정도 보태줬었고 영양제도 챙겨주고 아이용품을 챙겨준 적도 많았어요. 원래 이런 건 시부모님이 챙겨줘야 하는 건데 저희 시부모님은 그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이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대신하게 된 거죠. 동서와 제가 친하게 대화해 본 적은 거의 없지만 같은 집안에 시집와서 같이 고생하며 산다는 이유로 살짝 마음의 위안은 되더라고요. 지금은 좀 힘들지만 고생 조금만 참으면 나중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하지만 동서가 아이 낳고 2달 만에 집을 나가면서 저희 시댁 상황은 완전히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다니는 시동생이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시어머니가 맡아서 봐주기로 하셨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시댁이라고 뾰족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시부모 두 분 생활비도 어려운데 아이까지 하나 맡아서 키울 여유는 전혀 없었죠. 일하는 시동생이 돈을 벌어서 시댁에 가져다 준다 해도 어머님이 평소에 술을 너무 자주 드시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도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한테는 남의 일이나 마찬가지고 동서가 애 버리고 집을 나간 뒤로부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 가족끼리 딱 잘라 모른 척하긴 쉽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만 해도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더니 자긴 저녁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한다며 갑자기 저한테 조카를 봐달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싫다고 거절하려고 했는데 시아버지는 혼자 애 볼 줄 모르는 분이고 시동생도 공장에서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저 말곤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우리 애 데리고 시댁으로 넘어가서 조카까지 같이 봐주고 있었는데 밤 10시가 다 되도록 어머님은 들어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나마 야근 마치고 10시에 집에 돌아온 시동생이 형수 수고했다면서 자기가 애 볼 테니 집에 들어가 보라 한 덕분에 겨우 밤 10시 넘어서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어머님은 자정이 넘어서 집에 들어오셨고 완전 만취 상태로 인사불성이 되어 돌아오셨다 하더라고요.
집안의 며느리 중 하나가 집을 나가서 젖먹이 손자가 엄마 없이 자라게 생겼는데 어머님은 너무나 태평하시고 만사의 위기의식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외출해서 술 드시고 오시더니 그 뒤로 사흘이 멀다 하고 저를 찾아서 애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똑같이 당하는 바보는 아니거든요. 어머님이 부르실 때마다 감기 기운 있다고 핑계대고 코로나인 것 같아서 못 가겠다고 했더니 그때는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외출한다고 해봤자 전부 술 약속일 뿐인데 집에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꼭 술을 마시러 나가야겠습니까? 저보고 애 봐달라고 하는 걸 몇 번 거절했더니 어느 날 하루는 남편이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서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걱정했는데 밤 9시가 넘어서 연락이 오더니 지금까지 시댁에서 조카를 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엄마가 딱 2시간만 봐달래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남편한테 그 말 듣고 어찌나 속이 터지던지 남편한테 다시는 당신이 가서 조카 보고 있을 생각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빨리 집에 와서 우리 애하고 놀아달라 잔소리하고 그날은 그렇게 참고 넘어갔어요. 정말 속으로 한 번 걸려라 벼르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또다시 어머님에게서 연락이 오더니 애 좀 봐달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됐다 싶어서 어머님에게 저 혼자 우리 애 하나 보는 것도 힘든데 괜히 무리한 부탁은 하실 생각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딱 잘라서 싫다고 거절하자 시모는 대놓고 서운한 기색을 내보이시면서 야, 가족끼리 힘들면 서로 돕는 거지. 너는 나중에 아이 맡길 일 없을 것 같아?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굴면 못 쓰는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설마 제가 아무리 애 맡길 곳이 없고 급하더라도 알코올 중독이나 마찬가지인 시어머니에게 우리 딸을 맡기고 외출하겠습니까? 저는 어머님한테 애 봐달라고 안 할 거니까 걱정 마시라고 대답했고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황에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 집안에서 솔직히 애를 볼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도 낚시 다니거나 친구분들 만나서 노는 걸 좋아하시고 어머님은 매일 술 한잔 안 마시면 잠도 못 주무실 정도인데 누가 집에서 애를 본단 말입니까? 그나마 저희 시댁 식구들 중에 저희 남편이 가장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천성이 착해서 가족들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어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저희 남편한테 시댁에 와서 조카 봐달란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루는 일요일에 남편과 점심 먹고 낮에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남편한테 아이 맡겨두고 밀린 집안일도 좀 하고 나름 육아에서 해방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어머님이 조카를 품에 안고 저희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따 밤에 데리러 올 테니까 잠깐만 봐줘. 알겠지? 열린 문틈으로 아이를 쏙 밀어넣고 어머님은 뒤도 안 돌아보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가셨어요. 뒤늦게 어머님을 부르며 쫓아갔는데 이미 멀리 도망갔는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저희 품에 맡겨놓은 아이를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대체 아이 아빠는 뭐하고 애를 여기에 맡겨놓고 갔을까 짜증이 확 났었는데 남편이 시동생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일요일 주말 특근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 뻔뻔한 행동에 화가 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된 이상 오늘 하루는 애를 봐줘야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데리러 오겠다고 한 시어머니는 전혀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졸지에 두 아이를 보느라 저녁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뚜껑이 열릴락말락하고 있던 찰나에 제 핸드폰이 울려서 전화를 받았더니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죠. 어머님 어디세요? 언제 오실 생각이세요? 다급한 마음에 따져 물었는데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너가 어차피 당분간 집에서 놀잖아. 어차피 놀면서 애 보는데 하나 더 본다고 달라지니? 아이 분유값이랑 기저귀 값은 매달 보내줄 테니까 앞으로 딱 1년만 너가 키워줘라. 남편은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봤지만 당연히 전화는 안 받았죠. 뭔가 일이 잘못됐다 싶어서 저와 남편은 한밤중에 아이들 둘을 데리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댁의 불은 꺼져 있었고 저희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봐도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아이 맡겨놓고 당분간 저희를 피해 있을 생각인 것 같았어요. 진짜 이게 다 큰 어른들이 생각할 짓인가 싶더라고요. 아이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사람들인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제가 아무리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다지만 우리 애 하나 보기도 벅찬데 절대 조카까지 봐줄 생각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당장 조카 안 데려가면 월요일 아침에 바로 근처에 있는 보육원 알아봐서 거기에 아이 맡겨버린다고 카톡을 남겼습니다. 그 카톡 보내고 1분도 안 지나서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육원 소리를 들은 시모가 이 집에 하나 있는 손주인데 어떻게 보육원에 맡기냐면서 저보고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년이랍니다. 제가 독한 사람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저보다 2달 된 아이 버리고 집 나간 동서가 훨씬 독하다 생각해요. 대책도 없이 술집에서 만난 여자랑 아이 만들어버린 시동생도 문제고 그걸 또 손자 태어났다고 좋아하는 시부모도 전부 제정신이 아니죠. 아무튼 보육원에 맡긴다고 하니까 효과가 정말 확실하더군요. 그날 저녁에 바로 시부모 2분과 시동생까지 저희 집에 와서 당장 아이 내놓으라 하더니 앞으로 너네 아이는 절대 봐주지 않을 거라 하시고는 가버리셨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절대 시댁에 아이 맡아달라 부탁할 생각 없습니다. 남편한테도 더는 호구짓 할 생각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우리 딸 데리고 육아휴직 내내 친정에서 지낼 테니까 와이프랑 딸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댁은 아직도 전혀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손자 생겼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시모도 얼마 전에는 둘째 아들과 대판 싸웠다 하더라고요. 왜 애 낳고 도망갈 여자랑 결혼해서 자기 힘들게 하냐면서요. 겉으로는 서로 위하는 척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면서 본인이 조금만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으면 자식이고 손자고 전혀 책임질 생각이 없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시댁 상황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앞으로 저한테 조카 봐달라고 염치 없게 애원해도 절대 그럴 생각 없습니다. 진짜 우리 딸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릴 거예요. 남편도 아예 자기 가족들이랑 얼굴 안 볼 생각까지 하고 있던데 그냥 이참에 시댁과 완전 인연 끊고 남남으로 지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